저 또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어서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저는 좀 억울했어요. 오늘의 고민의 주제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자존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또 자존감 이야기야? 진짜 지겹다 지겨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나도 진짜 정말 자존감이 없어서 고민이야,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약간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자존감에 대한 말이 너무 범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관련해서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아서 고민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머릿속에는 항상 내가 그럴 리 없어, 이런 마인드가 항상 깔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칭찬을 받아도 내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존감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이 혹시 좀 계실까요?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서 맞아, 나 또한 이걸로 많이 고민을 했었지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저는 학위가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뭐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쪽은 아니어서 제가 아카데믹하게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은 제가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어쨌든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제 나름으로 결론을 내렸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 또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어서 오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저는 좀 억울했어요. 왜냐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런 결론을 도출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자존감을 높이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라고 자존감을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제 행동을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알았어요. 자존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존감은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 라고 믿는 느낌이에요. 이거를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어 라고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자존감은 이 자기 효능감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는 여전히 별로야, 나는 정말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을까 라고 말을 할 때마다 아니야, 너 그래도 저번에 이거 해봤잖아, 이거 했을 때 됐잖아, 이거 그때 분명히 너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너가 할 수 있었잖아, 너 하려면 할 수 있는 애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가 차곡차곡 쌓아나가기 시작했어요.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자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큰 목표를 잡으면 실패해요. 나는 역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한번 잡아보시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익숙한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예전에 제가 잘하는 거라고는 책을 읽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에 관련된 어떤 미션들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독서 노트를 만든다든지 100일장에 나가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조금씩 근거들을 만들어 나갔고, 제가 자존감이 정말 높아졌던 아주 큰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계곡에서 죽을 뻔했어요. 제가 떠내려가가지고 119가 왔었어요. 계곡에서 그렇게 떠내려간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수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물만 보면 다리가 덜덜 떨리고 막 입이 덜덜 떨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 나는 물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조금씩 어떤 제가 익숙한 것에서 성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수영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수영을 등록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한 달 동안은 어땠냐면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유아들 전용 풀장 있죠? 거기 들어가가지고 맨날 발만 적시고 가슴까지 그 다음에 적시고 얼굴 그냥 뭐 5초 동안 담궈보고 이런 식으로 거의 심리치료 수준으로 수영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자유형을 처음으로 해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자기 효능감이 확 올라가는 거를 제가 특히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 나는 영원히 내가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그거를 제가 깨닫고 저는 약간 그 전과 다른 사람이 됐어요. 대학교 때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저는 절대 제가 혼자 외국을 나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걸 한 이후로 저는 또 약간 그 전과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자존감이 없어서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내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반론들을 내가 만들어주자, 근거들을 내가 제시해주자라고 하는 어떤 작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절대로 큰 것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안 되면 반복해서라도 작은 성취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돼요. 왜 또 무서워? 근데 생각해봐도 저번에도 그때 분명히 시작하기 전에 무서웠지? 근데 했잖아. 제가 이거 유튜브 정문정답 시작할 때도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항상 이 아이들은 말을 걸어요, 저한테. 너가 어떻게 유튜브를 해? 괜히 망신만 당해. 그럴 때 제가 다시 또 반론을 제기해줬어요. 왜? 너 그래도 어쨌든 회사 다닐 때 책도 써본 사람이잖아. 할 수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막상 해보면 괜찮아 라고 내가 내 자신을 다독거려줄 수 있는 말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워요. 왜냐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존감을 쌓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존감을 쌓고 나니까 제가 한 번씩 크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울감이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내 안에서 여전히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숙제가 뭐였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아들을 낳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겠다고 막 맨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위로 언니가 있는데 아들을 낳겠다고 기도를 하시고 심지어 태몽을 고축 꿈을 꾸셨어.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 아들이 만나려대 아들이 맞다 그랬어. 그런데 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뭔가 성취를 하면 아유 네가 아들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휴 남자도 아닌 게, 어휴 뭐 스마도 아닌 게, 이런 얘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제 자체로 사랑을 못 받아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제가 제 나름으로 어떤 노력으로 연습으로 쌓아가더라도 어느 순간 너무 좌절이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에 상관없이 너는 너 자체로 괜찮아. 너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운이 조금 나쁘게 내가 부모에게서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지만 쉬워요. 어렵지만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나 자체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또 쉽다는 건 뭐냐면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찾아 나섰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떤 성적을 받아오건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따라 너무 저를 대하는 게 다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뭔가 항상 어떤 조건에 따라 나라는 사람이 좌지우지되라고 생각을 했다가 사랑받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심지어 뭔가 잘못을 하더라도 너한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네. 정말 유일한 내 편이다라는 사람이 생긴 이후로 제가 완전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보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운 나쁘게 어쨌든 그런 사람을 유년기에 못 만났다면 우리가 성년이 돼서 조금 더 찾아볼 수 있죠. 정말 너무 어려워. 그러면 저는 동물도 괜찮다고 봐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위안을 얻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통해서 삶의 어떤 목적을 찾으셨다는 분도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한테 이렇게 항상 꼬리치면서 나한테 안아주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치료받았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처럼 한번 인정받는 경험을 한번 해보신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축이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필연적인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자존감이 원인이 아니었다. 자존감은 결과다.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다시 분리해 볼 것.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서 자기 효능감에 따른 어떤 조건들을 내가 만들어 줄 것.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과 상관없이 내가 뭘 하든 뭘 잘못하든 뭘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나 자체로 괜찮아, 문정아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신다는 거.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체로 사랑받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민 전문점에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것이 정답, 해답 또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